죽기 전에 딱 한 군데만 가볼 수 있다면 전 주저없이 한국을 택했을 거예요. 치료는 끝났다고 했고 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싶었어요. 밥맛도 없고 외출도 귀찮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겼죠. 하루하루 그냥 누워서 숨만 쉬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켜둔 TV에서 한 장면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죠. 병원, 의사, 그리고 환자에게 전하는 그 한마디. 괜찮으실 거예요. 단순한 대사인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마지막 여행지를 한국으로 결정했죠. 그런데요. 정말 마지막일 줄만 알았던 이 여정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아, 제가 누군지 소개도 안 했네요. 저는 마거린 밀러라고 합니다. 71살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교사였죠. 남편 토마스와 함께 미국 오하이오 작은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토마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올해 저에게는 췌장암 3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가족들과 시간 보내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토마스도 없는데 누구와 시간을 보내라는 걸까요? 딸 에이미는 캘리포니아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아들 데이비드는 뉴욕에서 변호사 일로 정신없죠. 그래서 더욱 외로웠나 봅니다. 텔레비전만이 유일한 친구였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들이 그랬죠. 로맨스 드라마, 의료 드라마, 가족 드라마까지. 그 속에서 사람들은 따뜻했고 의사들은 환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낭만 닥터 김사부를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런 의사들이 정말 있을까? 저런 병원이 진짜 있을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그 나라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딸 에이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예상했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지금 상황에서 해외여행이라니. 에이미의 목소리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병원 때문에 가려는 거 다 알아요.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 나라의 병원을 보고 싶었어요. 드라마 속 그 따뜻한 의사들이 정말 존재하는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에이미에게는 그냥 여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몸도 안 좋은데 혼자 어떻게 가려고 해요? 에이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죽는 것과 다른 나라에서 죽는 것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항공편을 예약하고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토마스와 함께 유럽 여행을 했을 때 만든 여권이 아직 유효했어요. 짐은 간단히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약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그 수첩에는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장소 리스트가 적혀 있었죠.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거리, 그리고 한국의 대학병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병원이 제 여행 목록에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본 그곳들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할 때 직원이 물었습니다.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관광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관광이었으니까요. 죽음을 관광하러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될 거라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드라마 속 그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친절했고 한글 안내판들이 신기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수첩을 꺼내 첫 번째 줄에 체크 표시를 했어요. 한국 도착, 완료.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명동거리로 나갔어요. 드라마에서 자주 본 그 거리를 직접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화장품 가게들과 옷가게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이 정말 드라마 속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배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처음엔 그냥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도 종종 그런 통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길거리에서 한 젊은 여성이 저를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어로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그 여성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구급대원이 무언가를 물어보는 것 같았지만 한국어라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다만 그들의 손길이 따뜻하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의 하얀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의사가 와서 저를 진찰했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영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수 교수입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서지수 교수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의사들처럼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서지수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드라마에서 들었던 그 따뜻함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의사가 저에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검사실로 이동하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죽으러 온 여행에서 병원에 실려오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운명인 것 같았어요. 드라마 속 병원을 이런 식으로 보게 될 줄이야.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국에서 받았던 그 차가운 선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가족들과 시간 보내세요. 서지수 교수가 검사 결과를 들고 다시 나타났을 때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또 같은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교수의 표정이 미국 의사와는 달랐습니다. 심각하면서도 어딘가 희망적인 기색이 보였어요. 결과를 보니 종양의 위치가 생각보다 접근 가능한 곳에 있네요. 서지수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접근 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미국에서는 수술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런 경우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교수는 엑스레이 필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종양이 췌장 머리 부분에 있긴 하지만 주요 혈관과의 거리가 충분합니다. 휘플 수술이 가능해 보입니다. 휘플 수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아무도 수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모든 의사가 저를 포기한 환자로 봤어요. 그런데 이 젊은 한국 의사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수술이 가능한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지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은 수술이긴 하지만 저희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꼭 해보고 싶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입원하셔서 정밀검사를 더 받아보겠습니다. 수술 전 컨디션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서지수 교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이 의사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이동하면서 저는 수첩을 꺼내 새로운 항목을 적었어요. 한국에서 희망찾기 진행 중, 이상하게도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 목록이 살기 위해 해야 할 일 목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병동의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들을 받으면서 한국 병원의 분위기가 정말 드라마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따뜻했거든요. 특히 담당 간호사인 김다영 씨와 친해졌습니다. 30대 초반의 밝은 성격을 가진 분이었는데 영어를 제법 잘해서 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다영 씨는 매일 아침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다영 씨가 업무를 마치고 제 병실에 들러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낭만닥터 김사부 재방송하는데 같이 보실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온 거였거든요. 정말요? 저 그 드라마 정말 좋아해요. 제가 흥분해서 말하자 다영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봐요. 저도 그 드라마 정말 좋아하거든요. 텔레비전을 켜고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다영 씨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이 나라에 오게 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까지. 다영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그 드라마들이 허풍이 아니에요. 정말 저희는 환자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다영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특히 서지수 교수님은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할머니 같은 케이스도 여러 번 성공시키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라마인 줄 알았던 것들이 현실이었다니요. 저는 그냥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 정말이네요. 제가 말하자 다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라마도 현실을 바탕으로 만든 거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다영 씨의 말에 저는 새삼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다영 씨가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낭만닥터 김사부 캐릭터 인형이었어요.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병원 기념품점에서 샀어요. 수술할 때 가져가세요.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 작은 인형을 받아들고 저는 또 울 뻔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저에게 있을까요? 죽으러 온 여행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줄이야. 수첩을 펼쳐보니 어느새 마지막 여행이라고 적었던 제목이 지워져 있었어요. 언제 지웠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진 후 저는 매일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가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과 멀리 보이는 산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어요. 미국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부터 죽음만 생각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정원에서 바람을 맞고 있으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볼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은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딸 에이미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에이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에이미에게 수술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미국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에이미가 놀라며 말했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 서지수 교수님이라고 정말 훌륭한 분이야. 화상통화 화면 너머로 에이미가 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진짜 살 수 있는 거예요? 에이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에이미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저도 한국에 갈게요. 엄마 수술할 때 곁에 있어야죠. 에이미가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니야, 괜찮아. 여기 간호사분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의사 선생님도 잘 돌봐주셔. 하지만 에이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엄마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에이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는데 에이미도 저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거네요. 화상통화를 마치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가장 첫 페이지에 적었던 마지막 여행이라는 제목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행.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수술 후 해보고 싶은 것들이었어요. 경복궁 구경하기, 한국 전통 음식 배우기, 다영 씨와 더 많은 드라마 보기. 그리고 에이미와 함께 서울 여행하기. 이런 소박한 꿈들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정원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러 온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삶의 이유를 찾았다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고. 내일부터 수술 전 마지막 준비가 시작됩니다. 무섭지만 동시에 기대가 되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깬 것이었지만 잠이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이 고요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호사가 수술 전 준비를 도와주러 왔을 때
저는 침대 옆에 놓아둔 낭만닥터 김사부 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긴장되세요? 다영 씨가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조금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정말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토마스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 이제 다시 살려고 해요. 당신도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 토마스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서지수 교수와 수술팀을 만났습니다. 마거리 탈모니 준비되셨나요? 서지수 교수가 자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준비됐어요. 교수님을 믿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에임이었습니다.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온 모양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에이미야, 어떻게 왔어? 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혼자 둘 수 없잖아요. 에이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함께 있을게요. 수술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요. 딸의 따뜻한 손길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마취과 의사가 와서 마취 준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주무시는 동안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이미가 제 이마에 키스를 해주었고 다영 씨도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에이미와 다영 씨, 그리고 여러 의료진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저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질 때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다고. 여기서 희망을 찾았고,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되찾았다고. 수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의 하얀 불빛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번엔 따가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이 말라서 입술을 적시려고 했는데 누군가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엄마, 깨어나셨어요? 에이미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에이미가 의자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것으로 보아 많이 울었나 봅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교수님이 성공했다고 하셨어요. 서지수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마거리 탈모니, 기분은 어떠세요? 교수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있었어요.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없었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로 살 수 있게 된 거구나. 미국에서 포기했던 삶을 한국에서 되찾은 거구나.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가 자리였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이렇게 파란 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다영 씨가 그 낭만닥터 김사부 인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친구가 행운을 가져다 줬나 봐요. 다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이시네요. 에이미는 며칠 더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회복될 때까지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한국도 구경해보고 싶어요. 에이미와 함께 병원 안을 걸어다니면서 저는 수첩을 다시 꺼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목록을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회복 후 하고 싶은 일들 첫 번째는 에이미와 함께 경복궁 구경하기. 두 번째는 한국 전통 음식 배우기. 세 번째는 다영 씨와 더 많은 드라마 함께 보기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러 온 줄 알았는데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웠다는 것을. 사람들의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죠.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정이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되었어요. 드라마에서 본 그 따뜻함이 현실이었고 그 현실이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세상은 정말 아름답다고.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곧 퇴원해서 에이미와 함께 진짜 관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정말로 관광을, 삶을 위한 여행을 말이죠.